안녕하세요, 늘솜입니다. 깊어가는 겨울에 이제 더 점점 추워지겠죠. 예쁜 꽃으로 이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컬러링북이 왔습니다. 마음이 머문 꽃잎 컬러링북입니다. 어쩜 이렇게 제목도 예쁘게 지어주셨을까요?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컬러링북도 되게 은은한 흰색에 가까운 아주 엷은 핑크가 깔려있는 표지인데요. 그 위에 이렇게 놓여진 꽃도 참 사랑스럽죠. 자,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면 색상과 뒷면 색상이 달라요. 지금 뒷면 같은 경우는 약간 레드 브라운에서 자줏빛이 살짝 도는 그런 색감으로 해주셨는데, 우리가 컬러링북을 색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뒷면이 많이 긁히기도 하고, 또 색연필 가루가 이렇게 날리면서 묻어서 지저분해지기도 하는데, 혹시 그걸 배려한 걸까요? 앞처럼 똑같이 밝은 이렇게 흰색에 가까운 핑크로 하면 색이 금방 지저분해지니까 뒤쪽을 좀 진한 색으로 깔아주신 거 맞나요?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자, 그럼 색을 넘겨볼게요. 차례입니다. 이 컬러링북에는 총 16개의 꽃이 들어있는데요. 이 작은 꽃그림만으로도 너무 예쁘죠. 눈에 그 예쁜 색감들이 쏙쏙 들어오는데요. 되게 여리여리한 것도 있고 또 색감이 강렬한 것도 있고 빨리 색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사용법, 요즘에는 또 친절하게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렇게 또 설명을 다 따로 넣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넘겨보면서 차근차근 이 내용을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크게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 1에는 미야 작가님이 수채화로 그린 꽃들이 실려져 있고요. 파트 2는 도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큰 꽃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작은 꽃그림으로 먼저 연습해 볼 수 있는 도안까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있는지 또 살펴봅시다. 들어가면 꽃에는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재료 소개인데요. 미야 작가님께서 이 컬러링북의 꽃그림은 홀베인 물감을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붓은 틴토레토 붓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수채화 연습입니다. 간략하게 2페이지로 구성을 해 주셨는데요. 물 조절, 줄기 그리기, 꽃잎 그리기, 기법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글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림까지 같이 넣어 주셔서 정말 따라 해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꼭 한번 연습해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파트 1이 시작되었습니다. 넘겨볼게요. 첫 번째 꽃으로 나비 수국이 나왔는데요. 자, 이 페이지를 자세히 봐볼게요. 먼저 꽃 번호가 있고 꽃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스케치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가 적혀져 있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 보면 꽃말이 있고요. 꽃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여기 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미야 작가님께서는 인스타에도 이렇게 릴스를 자주자주 올려주시는데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이 채색하는 과정을 보면서 따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채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컬러링북에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작은 꽃을 연습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꽃은 스케치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가 되어 있고요. 또 사용한 색상이 뭔지 이렇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감동이었어요. 어떤 색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섞어서 썼는지, 어디에다 썼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글씨도 약간 손글씨 느낌인데요. 이걸 진짜 손글씨? 아니면 아이패드? 그렇다 해도 글씨도 참 예쁘게 쓰시네요. 그래서 손글씨 느낌이라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 작가님만의 그 꽁꽁 숨겨놓았던 비밀 노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꺼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깝지 않으셨을까요? 또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정말 니네 그림 안 그려볼 거야? 그려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정말 아낌없이 꺼내 놓고 이 컬러링북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꽃을 넘겨보면 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16개의 꽃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저는 막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하는 거를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하기 싫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쓱 보고, 아, 이제 요런 색감 쓰셨네. 그리고 또는 색깔을 다르게 쓰기도 하고, 어차피 컬러링북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딱 넘기다 보면은 아, 이게 꽂힐 때가 있어요. 아, 이 색감, 작가님 사용하신 색감 이거 너무 좋다, 나는 이 색으로 똑같이 한번 칠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정말 이걸 딱 보면서 색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색을 하면서 색을 써보다 보면, 아, 이렇게 섞으면 이 색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색도 나오구나 하면서 색칠 공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6개의 꽃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파트 2입니다. 이제 도안인데요. 이렇게 넘겨보면 딱 펼치자마자 바로 작은 꽃그림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꽃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꽃그림 4개를 넘기면 작은 꽃그림이 들어있던 4개의 도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4개의 그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4개의 작은 꽃그림이 등장을 하고요. 그 작은 꽃그림에 들어있는 요 4개의 큰 그림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쭉 넘겨볼게요. 나오고, 다시 또 4개의 작은 꽃그림이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4개의 큰 꽃그림 도안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작은 꽃그림이 나오고, 다시 4개의 큰 꽃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컬러링북에는 깜짝 사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책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딱 펼치면 여기 이렇게 컬러 차트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또 색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쪽에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아, 이게 무슨 색이었지 싶으면 이렇게 함께 펼쳐 놓고 보면 색 찾기가 훨씬 쉽겠죠? 정말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해내신 걸까요? 아,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넘기는 과정에서도 종이가 두꺼운 게 느껴지시죠? 제 느낌으로 만져봤을 때는 그래도 이건 최소한 250g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220g의 최고급 수채화 용지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이가 좋다고 미아 작가님처럼 그렇게 그 투명하고 맑고 예쁜 그라데이션이 될까요? 종이가 두꺼운 만큼 이게 좀 펼침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쭉 펼쳐서 꾹 누르면 잘 펴집니다. 크게 무리 없이 색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르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낱장으로 색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선에 맞춰서 잘라서 낱장으로 색칠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책에다가 바로 하려다 하면 아무래도 종이가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런 집게를 사용해서 찝어서 하면 이 들뜨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게를 사용할 때는 그냥 바로 딱 꽂게 되면 이 집게에 찍혀진 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채는 아무래도 이제 메인만 칠하고 배경을 좀 덜 칠하긴 하는데, 일반 색연필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색연필이나 파스텔을 이용해서 배경도 많이 색칠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 집게 자국이 딱 생겨서 그쪽 부분이 색이 뭉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게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이런 안 쓰는 종이를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 살짝 두껍게, 너무 얇게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책 사이에 이렇게 끼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게를
딱 집어주시면 자국도 생기지 않고 이 들뜸도 좀 방지하면서 색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들뜨는 것도 싫고 사실은 집게에 끼우는 것도 조금 귀찮고 그리고 낱장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같은 책에 있는 도안은 그냥 같은 색의 순서대로 나란히 있는 게 참 좋거든요. 이 컬러링북도 재본을 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색칠은 아마도 재본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꽃그림 도안의 뒷면을 보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꽃그림을 또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앞쪽에 색칠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면 나만의 꽃그림 카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 그림 같은 경우도 뒤쪽에 보면 이렇게 꽃 이름을 적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꽃이 예뻐서 컬러링북을 보면 이 꽃이 피어난 날, 그래서 완성한 날짜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란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건 없지만 요 꽃 밑에 빈 공간에 색칠 완성한 날을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 부분이 앞에 따로 있으면 사실 이제 보고 참고하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진 않은데요. 일단 도안을 잘라서 할 수 있으니까 잘라서 옆에 두고 색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를 구분해서 지어 놓은 이유는 종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설명 부분은 일반 종이를 사용을 했고 도안 부분은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트 1과 2로 크게 구분을 해서 책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색연필 색칠을 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채 색칠은 조금 그렇게 막 자신이 있어 하지 않아서 수채 색칠 영상을 만드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요. 예쁜 책이 출간된 만큼 또 열심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음이 머문 꽃잎 컬러링북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컬러링북 리뷰를 하면서 이런 점은 되게 좋네요. 이 부분 좀 아쉬워요. 이런 것도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착각이겠지만 저 영상 보고 한 건 아니시죠? 꼭 그런 점들을 다 들어주신 듯 반영된 컬러링북이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출판사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주 세밀한 꽃 표현도 좋지만 저는 이 미아 작가님의 맑은 번짐의 색칠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